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파괴승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계발에 관심 많으신가요? 저는 자기계발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자기계발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는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돈이 계속해서 자동으로 붙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시험을 치게 됐는데 33점이 나왔어요. 친한 친구도 한 명 더 있었는데 걔도 똑같이 33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대학은 가겠냐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외국계 IT 회사에서 재직을 하고 있고 전 회사 대비 연봉 영끌 기준으로 60% 이상을 올렸더라고요. 저는 스스로 그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영어 실력 키우기인데요. 영어라는 말만 들어도 진짜 치를 떠실 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를 잘하게 되면 그만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넓어지게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취업 준비생으로 돌아간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영어를 너무 싫어하고 무서워해요. 그러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국내 회사라는 선택지가 단 하나인데 만약 내가 영어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크게 거부감이 없다면 국내 회사 취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회사 취업이라든 다른 선택지까지 내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작은 선택지 하나만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 되면 이 다른 선택지에서도 내가 가능성을 찾아봐야지 하면서 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들었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진출한 유명한 외국계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SCM 업무를 담당하는 신입 초봉 연봉을 듣고 제가 되게 깜짝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무려 신입 초봉이 그게 몇 년 전 이야기였는데 6,80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경력도 없는 신입한테 그렇게 6,800만 원을 주는 회사는 진짜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근무하셨던 분은 영어를 잘 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의 요지는 못한다고 해서 지레 겁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잘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기회가 없는지를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매주 경제지 읽기를 이번 달부터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는 신문을 잘 안 보거든요. 특히나 경제신문은 더더욱 안 봤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한 구절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경제신문을 읽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책에 나는 해외 출장을 갈 때 대부분 1등석을 탔다. 하지만 장거리 노선에서 1등석 승객들은 거의 모두 경제지를 찾는다. 반면에 이코노미 클래스, 즉 3등석 승객들은 스포츠 신문이나 연예 주간지를 먼저 찾는다. 1등석 승객들은 1차적 관심이 경제이며 그래서 돈을 더 번다. 3등석 승객들은 1등석의 넓은 좌석을 부러워하면서도 1차적 관심은 경제가 아니라 재미난 기사거리들이다. 제 뼈를 때리는 내용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미리 다운받아 놓은 영화를 본다던가 아니면 그냥 잠을 잔다던가 시간을 죽이는 타입이었거든요. 아, 나도 경제지를 읽어야겠다. 이 사람들이 다 부자여서 경제지를 읽는 게 아니라 경제지를 평소에 계속해서 틈틈이 읽어왔기 때문에 부자가 될 확률이 더 높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도 이렇게 경제지를 계속해서 읽고 매주 돌아가는 경제 흐름을 잘 파악해두면은 더 경제적 자유에 한 발짝 가까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 책 읽기예요. 하나같이 유명하다는 부자들은 책을 진짜 좋아하는 독서광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흔히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시간이 남아 돌아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없는 시간도 쪼개서 책을 읽는 거거든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거나 잠자기 전에 무조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책을 읽고 자겠다라는 목표를 딱 세워놨어요. 책을 읽고 나서 그냥 덮고 자기 만족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지? 계속 고민을 해요. 네 번째, 글쓰기인데요. 저는 인풋이랑 아웃풋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인풋만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정작 아웃풋이 하나도 없으면 그거는 다 물거품이 되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쓰기만큼 최대의 효율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쓴 저자인 강원국 선생님이 예전에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내용을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생각이 있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써야 생각이 생기고 그리고 생각할 줄 아는 사고력도 늘어난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 말에 너무너무 공감을 하는 게 글을 쓰면 서로 뒤죽박죽 엉켜져 있던 실타래 같은 나의 생각과 그리고 의견들이 논리적으로 정리가 돼요. 워런 버핏도 글쓰기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사람
사람인데 회사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만약에 너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다면 그거를 글로 써서 제출을 해라. 그만큼 글을 쓰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내가 글을 쓰지 못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내가 현재 부족한 지식은 뭔지 단박에 파악을 할 수 있고 보완을 할 수 있는 좋은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너무 글쓰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사소한 거라도 상관없어요. 오늘 느꼈었던 감정이라든지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떠올랐던 짧은 생각들을 블로그나 일기장에 딱 5줄이라도 좋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두 플랫폼에서 글쓰기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브런치 플랫폼에서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편만큼은 내가 글을 쓰자라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제가 세워놨고, 또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제가 책을 읽고 나서 느꼈던 부분들, 좋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더딥혀서 블로그 서평을 남기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뽐뿌가 오지 않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역행자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읽고 난다면 진짜 당장 독서와 글쓰기를 매일매일 하고 싶어지는 동기부여를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5번째, 운동이에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기개발, 독서, 영어 공부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인 체력이 받쳐줘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운동하는 걸 진짜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평생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조금만 뭐 해도 피곤해지고 금방금방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계속해서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주 2회 테니스, 유산소 운동으로는 런데이 어플로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함으로써 뇌가 더 활성화가 많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꼭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5번째, 클래스 101 같은 강의 플랫폼 적극 이용하기. 유튜브 강의, 해외 주식 강의, 구글 티스토리 강의. 클래스 10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업과 관련된 강의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다 오프라인 강의에 가서 직접 선생님들을 만나고 수업을 들어야 했었지만 요즘은 이렇게 비대면 수업 플랫폼이 너무나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손쉽게 집에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단 유료 구독 플랫폼뿐만 아니라 사실 유튜브에 찾아보면 다 나와져 있거든요. 몰라서 못한다라는 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핑계인 것 같아요. 부자가 되는 길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성장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계속해서 내가 지식을 쌓아 나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려가다 보면 나중에는 복리 효과로 이렇게 쭉 J커브를 타면서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내 삶의 만족감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